자, 지금은 아니구나. 얼마 전에 기사를 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시오패스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죠. 최근 거대한 아니. 아무튼 모 후보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인 강윤영 씨, 귤장맨 원모 후보의 부인이죠. 이 강윤영 씨가 TV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소시오패스 발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 부분은 다른 곳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일단 사건의 시작점부터 알아보죠. 사건의 시작점은 바로 이 유튜브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재명 후보는 자꾸 이쪽만 봐라 그래요. 네. 이쪽 밝은 면만 봐라, 공공개발만. 네. 이쪽 사이드에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네. 이건 보지 마라. 네. 그걸 지금 이렇게 끄잡아내는 게 네. 원 후보의 그 대장동 일타 강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야누스다, 지킬앤 하이드다, 천사와 네. 악마가 공존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봤어요. 지킬과 하이드나 야누스라기보다는 저희는 오히려 약간은 소시오패스나 네. 엔티소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신과적으로는. 국감장에서 네. 이렇게 네. 모습을 보면 네. 이렇게 내 잘못이 무섭습니다. 이런데 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면서 네. 그리고 막 그 조직 폭력배하고 네. 그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할 때는 네. 웃는 모습이 정말 약간 무섭습니다. 소시오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저희가 이제 들더라고요.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우리 사기꾼들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예. 그리고 소위 그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장애를 일으키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은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로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고 병원에 잘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그분들의 특징 중에 사실은 상당 부분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예. 굉장한 장기를 갖기 때문에 사람들의 권리나 타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침해하고 이용하고 예. 그리고 무자비하게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영상이 논란에 불을 땡겼는데 바로 요 부분, 소시오패스나 안티소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 부분이 문제가 된 거죠. 일단 소시오패스가 뭔지부터 알아보자면 우리가 흔히 미디어 같은 데서 접하는 흔히 말하는 연쇄살인마, 피도 눈물도 없이 아니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이코패스라는 말하고 혼동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대충 쉽게 정리해보자면 기본적인 도덕규범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는, 감정은 있어서 공감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 이득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사기치는 게 잘못인 걸 알지만 언제든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쉽게 남을 등쳐먹는 경우를 보면 된다는 거죠. 사이코패스의 경우 왜 남을 배려해야 하는지, 왜 남의 감정에 공감을 해줘야 하는지,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라는 게 대충 두 부류의 차이점이다 이겁니다. 이게 나쁜 일인 걸 알아도 행하는 게 소시오, 아예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게 사이코패스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럼 아니 이모 후보가 진짜 소시오패스냐 사이코패스냐, 그건 뭐 정식 진단받은 적도 없고 돌아다니는 건 SNS의 파편들하고 미디어에 나오는 모습들인데 뭐 아무튼 정식 진단받은 적은 없다는 것 같아요. 저야 뭐 정신과 의사가 아니니까 아무튼 잘 모르고요. 아무튼 잘 모른다니까. 여튼 여기서 논란으로 보고 있는 건 강윤영 씨가 소시오패스라는 진단을 내렸다. 자기가 본 환자도 아닌데 진단을 내리다니 어떻게 정신과 의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의사가 맞냐, 허위사실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제명해라, 의사 면허 박탈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돌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 진단을 내렸다는 부분이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기가 보기에 약간 소시오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한다면 의견 개진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하니까요. 사실 이런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SNS 같은 곳에서 남의 상태를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이야기해서 논란이 된 경우가 또 있는데, 이전에 유아인 씨가 페미니스트들과 트위터에서 파이팅을 할 때 정신과 의사 김현철 씨, 지금은 고인이 됐죠. 그분이 진지하게 뭐 정신 분석을 들어간다면서 정조증을 보인다느니 하는 발언을 했고, 정신과 봉지기사 단체에게 거나하게 욕을 먹고 사과하는 일이 있었고요. 끝내 학회에서 제명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발언을 보면 진지하게 진단을 하려는 김현철 씨의 트윗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이 김현철 씨가 제명당하게 된 이유도 이런 공개적 자리에서 진단해서 공표를 했다는 점이 윤리위원회가 열리게 하는 시작점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료법 문제, 자기가 진료 중인 환자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 진료본 환자의 신상 정보를 폭로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제명을 당하게 된 걸로 나오죠. 일단 의료법에는 환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 대한 비밀 유지라서 진료한 사람이 아니면 애초에 진단을 하고 치료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의료법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윤리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자기가 진료 본 것도 아닌데 진단을 내렸으면 혹여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러면 진단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낙인이 찍혀버릴 수도 있어서 공개 진단을 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또 선거 관련해가지고 미국에서 1973년에 대통령 선거 도중 당시 대선 후보 중 하나였던 골드워터라는 사람이 워낙 다혈질인 사람이라 가지고 수많은 정신과 의사가 골드워터에 대한 정신 분석을 해가지고 잡지사에 뭐 이상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공개 발언을 했던 적이 있었죠. 결과적으로 골드워터는 선거에서 졌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싸그리 고소미를 먹게 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공인에 대해서 동의 없이 정신과적 의견을 밝히는 건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골드워터 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골드워터 룰에 대해서 정확히 정반대적인 규칙이 있는데 바로 타라소프 룰이죠. 이건 심리 상담을 받고 있던 포다르라는 사람이 자기가 여자친구인 타라소프를 죽일 거라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걸 상담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생긴 일인데 원래 상담 내용 자체는 진료 과정으로 보고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그 위험을 알리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위험이 아니고 살해 위험이라서 기존의 개념하고 정면으로 충돌한 일이었죠. 상담사는 학교 경찰에 연락을 하고 협조 요청을 했지만 겉으로 보기에 상담 학생이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비밀 유지를 하는 쪽으로 경찰에서 결정을 했고요. 타라소프한테는 이런 위험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2개월 뒤 포다르는 타라소프를 살해해버렸고요. 결국 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고 상담사는 상담을 받는 사람이 제3자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볼 경우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대통령 선거 후보라면 공인 중에서도 국가의 운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국민에게 경고하고 알려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점에서는 실제로 공개적으로 소시오패스도 아니다를 언급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일이 터졌을 때 정신감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들던 논거기도 했습니다. 대충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모 후보에 대해서 소시오패스의 경향이 보인다는 발언 요거를 진단으로 볼 것인지 그냥 의견 표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요게 일단 확정이 되어야지 윤리 문제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 이거죠. 물론 정신과학회에 추가로 윤리위원회 제소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합니다만 아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럼 진단한 내용을 남한테 공포하는 게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말은 이거 혹시 사실이라는? 아무튼 그의 어록을 보다 보면은 그만 알아봅시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